오늘도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는 이상한 꿈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다. 무슨 의미인지 왜 꾸는지 이유도 모른 채 똑같은 장면이 꿈에서 나타난다. 낯설고 이해 안 가는 그 꿈이 이제는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오히려 꾸지 않는 날이 더 어색할 정도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인터넷 보고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저기 아반떼 맞으시죠? 네네. 내일 한 오후 3시쯤 가서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예, 편할 때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3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할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내 이름은 임재민이다. 나는 대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벌써 5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중고차 딜러다. 말 그대로 중고차를 사고 파는 사람이다. 고객으로부터 차를 매입하고 또 그 차를 최상의 상태로 정비하여 적절한 가격에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원이다.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딜러는 하루 평균 8명에서 10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한다. 물론 그 평균 수치는 딜러의 능력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다. 얼마나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서 그 매물을 인터넷에 잘 올리느냐,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고객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하게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사장님, 지금 얘 차 중에서 요 정도 상태 나온 거 없어요. 저 친구는 박정규다. 가격 지금 다 둘러보세요. 우리가 지난달에 제일 판매왕을 차지했던 이거 친구다. 어제도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외제차나 카드밖에 고급차들 안 위주로 팔려서. 판매를 하는데 엄청난 립 서비스로 고객들을 사로잡는다. 사장님은 딱 어울리네. 진짜로. 아니 지금 몇 시간째야? 나 지금 점심도 못 먹고 고객님한테 이 친구는 최원준이다. 지금 몇 대야? 차종 내 가리지 지금 않고 손님들 다른 사람들한테 닥치는 대로 지금 삐짐을 그리고 무기로 삼아서 판매를 나 지금 하는데 고객님한테 이걸 지금 신기하게도 그거에 고객들이 하나같이 넘어간다. 나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그리고 나는 임재민이다. 나는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객들을 대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중고차 딜러는 사기꾼이라는 편견을 깨부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사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한 1,200대 정도 되거든요. 어? 그리고 다른 업체 지금 옆에 건물 가보시면 중고차를 사러 오는 10% 사람은 나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주 차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사려는 사람. 우리 거의 전 차도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좀 더 나은 차를 사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사람이다. 지금 안 바로 이 여자가 원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 두 번째 부류다. 오빠, 이게 나랑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원래 이 차가요, 사실 여성분들이 소화하기 힘든 차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굉장히 너무 럭셔리해 보이셔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금. 정말요? 국산차로 해라. 아 왜? 럭셔리한 걸로 해준다며. 사장님, 얘가 지금 가격 진짜 잘 나온 놈이에요. 네? 이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2014년식 7만 킬로 무사고고요. 지금 현금으로 하시면 제가 4,700까지 해드릴게요. 렌즈로버야. 전자레인지도 아니고. 아, 사장님, 아, 너무 전자레인지야. 아 별로 안 비싸네. 오빠가 나 4,000대에서 해준다며. 사장님, 여기 마당 싹 다 한번 돌아보세요. 레인지로버 2014년식 이 가격이 나온 거 없어요. 사장님, 이거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3, 4일 안에 나가요. 이게 원래 어제 들어와서 인터넷에 안 올려서 그렇지 이거 올리잖아요? 바로 전화 와요. 우와, 그럼 이거 우리가 살게요.
국산차로 해라. 아 국산차를 어떻게 타? 이거 4천만 원이라잖아. 4,700. 보통 저 정도 진행이 되면 저 친구는 바로 립서비스 작전으로 들어간다. 사장님 근데 풍채가 워낙 좋으셔서 그 제네시스보다는 BM이나 벤츠가 더 잘 어울리시는데. 됐고. 아 그래 오빠 제네시스 오빠도 너무 작아 보여. 돌았나 이씨. 사장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저 7시리즈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 어? 됐구나. 제가 사실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사장님 진짜 너무 멋있어서 그래. 사장님 같은 사람 7시리즈 안 타면 누가 타요 7시리즈를. 국산차. K5가 더 괜찮다는 거네요? 뭐 그렇다고 K5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여기 SM5랑 스펙은 거의 동급이니까. 소나타도 그렇고. 제가 이 SM5 보고 온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K5가 좀 더 땡기네요. 저 고객님, 저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라면 SM5 삽니다. 방금 전까지 K5 상태가 좋다면서요? 당연히 K5가 상태는 좋은데 저건 뭐 2014년형이니까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돼서 당연히 상태가 좋은 거고, 이거야 2011년형이니까 지금 6년 된 거니까 6년 된 거 치고는 상태가 너무 좋아. 근데 K5가 지금 주행거리가 14만 킬로, 주행거리가 너무 많고, SM5는 주행거리가 지금 6만 킬로란 말이에요. 근데 K5가 1,400만 원, SM5는 790만 원이니까 나 같으면 당연히 SM5를 하지. 가격이 거의 2배 차인데. 그러니까 이 연식보다는 키로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둘 다 중요하지. 왜냐면은 연식이랑 키로수 두 개를 따져서 가격이 측정되는 거니까. 아까 사장님도 타봐서 아시잖아. 한번 딱 타서 시동하면 딱 걸어보면은 이게 상태가 좋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시잖아. 그래서 이 SM5가 더 괜찮다는 거죠? 상태는 둘 다 좋아. 둘 다 확실히 좋은데 가격 대비 따지면은 SM5가 말도 안 되게 좋다는 거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테스트 드라이브 한 번 더 가보시던가. 그럼 제가 이 SM5라면 좀 더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럼 기분이다 770까지 해드릴게. 770이요? 700까지는 해줄 수는 없나요? 이거 제가 700이면 좀 바로 살게요. 700은 좀 힘드시구나. 됐어요. 그럼 710. 헤헤이. 그럼 난 뭐나 뭐 마진이 750인데 난 마이너스지. 맞지. 그럼 760. 760이면은 난 이거 팔고 10 챙기라고? 사실 10도 아니야. 인터넷 매물 등록비, 여기 주차장 사용하는 비용 빼면 나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럼 770이 최선인 거죠? 내가 정말 768까지 해드릴게. 765는 어때요? 진짜 이 사람. 그럼 766? 정말 7이? 알겠어요. 내가 졌다. 767. 진짜. 썬루프에 스마트키 있고 전동 시트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돼 있는 거 그거 근데 그게 어저께 나갔다니까요. 얼마에 나갔어요? 좀 깎아서 860에 나갔어요. 여기 보러 오시면 제가 딴 비슷한 차종으로도 잘 해드릴게요. 저 사장님, 지금 그 차가 제 앞에 있거든요. 네? 그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I 됐고, 그 차가 지금 내 앞에 있다고요 지금. 네? 너 이 새끼 자꾸 내 거 네 사이트에 올릴래? 너 죽고 싶냐? 내가 힘들게 사진 찍고 다 올려놨더니 이게 진짜 야! 됐어, 이리 줘. 얘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놈들은 쌍욕을 해줬었어야 돼 그냥. 근데 그 SM5는 나간 거야? 767에 넘겼지. 근데 그거 진짜 상태 좋은 거야. 11년 치고. 좋긴 뭐가 좋아. 6년 된 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야, 아까 그 자식이 K5랑 계속 고민하길래 SM5 빨리 처리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 진짜 왜 그러냐.
자꾸 그러니까 우리 중고차 딜러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야 그럼 임마 너처럼 상태가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사실 이게 좀 비싸다 그렇게 다 말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판매를 못하는 거야 임마. 정직하고 솔직한 판매가 내 신념이야. 언젠간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 또 자기 혼자 또 크리스찬인 척하네. 그렇게 사람들 속이고 그러면 나중에 너 사람들한테 다 당하고 그런다. 하나님이 그거 다 대가 치르게 하셔. 또 설교 시작했네. 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 다 장로님 권사님이고 난 모태 신앙인 거 잊지 말아라. 우리 집안이 너네 집안보다 뿌리 깊은 크리스천 가정이다. 할렐루야. 네, 챙겼습니다. 전방기 차트랑 프라이스 리스트. 네, 가방 안에 있습니다. 한정우 씨, 오늘 유난히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밤마다 피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봐요. 아닙니다. 가능하면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요? 난 금방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한정호 씨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밤마다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랑 조금이라도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진이랑 똑같네요. 아 이건 당연히 사진이랑 똑같죠. 새 차 같아요. 네, 이거 상태도 새 차처럼 아주 좋아요. 한번 타보세요. 응? 안에 진짜 깨끗해요. 참 신기하게도 저 친구한테는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손님들이 찾아온다. 어디서 손님을 저렇게 끌어모으는지 허위 매물로 유도하는 건지 아무튼 대단하다. 겉으로 봐서는 이거 중고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특히 이 중고차라도 중고차처럼 보인다. 매입 안 해요. 새 차처럼 보이는 애들만 저래요. 저렇게 미숙한 고객이 오면 딜러들은 한눈에 알아본다. 저런 고객의 특징은 한 번도 자신의 차를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 눈앞에 있는 차가 자기 거가 될 거란 생각에 이미 설레임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새 차 가격이 얼마 정도에 나왔죠? 아 이게 2013년형이니까 그 당시에 3,600만 원? 아 그럼 1,800이면은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게 중고의 메리트라니까. 자, 차가 어느 정도 길들여졌을 때,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새 차 가격의 반값으로 내 거 만드는 거야. 이제부터 뻥이 들어갈 타이밍이다. 사실 이 SUV가 이제 처음 사서 한 2, 3만 킬로 사이에 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모든 SUV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4, 5만 킬로 안에 그 증상들이 싹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SUV가 네. 2, 3만 킬로 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그럼 진짜 좋은 차라는 거야. 엔진도 길들여지면서 점점 힘이 좋아진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진짜 최고란 거야. 어떻게 한번 몰아보실래요? 아니에요. 됐어요. 한번 몰아보셔야지 느낌을 알지. 저렇게까지 설득했는데도 시승을 안 하겠다고 하는 고객은 딱 둘로 나뉜다. 아니 타보고 시승감을 알아야. 첫 번째는 차를 몰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차를 보러 왔지만 정말 시세만 보러 왔거나 아직까지 살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잠깐만. 아이고 나 다른 손님이 왔다 그래서 저기 임 실장님인데 저분이 아주 잘 봐주실 거예요. 궁금하신 거나 뭐 보실 거 있으면 보고 가세요. 임 실장 잘 탈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차종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이 차는 고장 나거나 사고 난 적은 없나요? 잠시만요. 지금 이 모델은
앞범퍼랑 뒷범퍼, 왼쪽 문짝, 그리고 스마트키 새 걸로 바꾼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혹시 이거 타다가 이상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차량은 이미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을 다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시면 30일 내 혹은 2000km 내에 엔진이나 미션 AS 해드리고요. 아, 그렇구나. 이 보험도 제가 혹시 따로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건 따로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얼마까지 해주시나요? 1750까지 해드릴게요. 아, 1750.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세요. 아빠랑 한번 다시 얘기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왜? 야, 넌 생각이 있냐 없냐? 왼쪽 문자 교체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해. 어떻게 말을 안 해.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줘야지. 아직 멀었어, 아직. 어떻게 무사고 차량은 조래. 줘야 하면 다 나오는데. 누가 그걸 말하지 말래? 똑같은 말이어도 왼쪽 문짝을 교체했다고 하지 말고 왼쪽 판금 하나를 새 걸로 교체했다고 해야지. 그래도 정확히 말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는데. 아직 멀었어, 아직. 방금 저 고개 김 실장이 나한테 넘겼으면 난 이미 팔았다. 어떻게 팔아. 부모님이랑 얘기해봐야 된다잖아. 너 지금 쟤네들 여기 다시 올 것 같아? 쟤네들도 다 뻥이야. 저런 고객이 한두 명이냐? 부모님께 여쭤보겠다. 와이프랑 상의해보겠다. 대출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죄다 핑계라고. 그리고 연락 안 한다고. 그래도 믿어야지. 의심할 순 없잖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딱 못 가게 사로잡아야지. 아, 고객님, 이런 모델은 지금 내일이면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워낙 잘 나온 놈이라. 근데 내일 돼서도 안 나가고 여기 그대로 있으면? 그거야 내일 생각해볼 문제지, 사람아. 잠깐만. 우선 전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아반떼 보기로 약속한 사람인데요. 아, 네네. 지금 어디세요? 제가 3층 A구역에서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거기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똑같은 차 맞죠? 시연아. 어? 재민아, 너 뭐야? 너 여기서 일해? 어, 아, 그럼 어제 전화 통화한 것도 다 너였어?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 보고 못 봤지? 아,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가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진짜 반갑다. 그러니까 정말 반갑다. 잘 지내지? 아, 나야 뭐 항상 잘 지냈지. 어떻게 여기서 만나? 근데 왜 차 사려고? 아, 정말 잘 됐다. 나 차에 대해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와줄 사람은 없고 정말 불안불안해하면서 왔거든. 아반떼 기종으로 보는 거야? 응, 내 차는 아니고 우리 엄마가 타고 다닐 차. 아, 어머니 차. 그래, 내가 봐줄게. 잘 왔어. 걱정하지 마. 이거 어때? 괜찮은 차야? 사고 안 났고? 이거 무사고 차량이지? 한번 타봐. 내가 설명해줄게. 근데 난 봐도 뭐가 뭔지 잘 몰라. 내 운전면허증도 없어. 아, 진짜? 우리 아빠가 지난달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아빠 차는 엄마가 운전하기 너무 크고 또 오래돼서. 아,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안 좋으셨어. 아, 미안하다. 장례식장도 못 가보고. 아니야, 괜찮아. 너네 연락처도 몰랐는데 뭐. 아, 그래도. 그럼 넌 어머니랑 둘이 지내는 거야? 동생이 어머니랑 같이 지내. 아,
소연이 잘 지내지? 너 소연이를 기억하는구나. 아 근데 소연이를 기억하지 왜 기억 못해? 그럼 넌 따로 지내는 거구나. 나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 지금 잠깐 부모님 때문에 한 달 전에 돌아온 거야. 아 정말? 너 어렸을 때 선교 봉사 뭐 그런 거 말하더니 진짜 선교사 됐구나. 야, 대단하다. 대단하긴 너 나랑 똑같이 그랬잖아. 내가? 우리 중학교 수련회 때 난 다 기억나는걸? 너가 커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난다. 그때 진짜 어렸지?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야. 아 그럼 너 어디서 사역하는 거야? 난 인도네시아에서 3년 정도 사역하다가 지금은 비자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에 나가 있어. 비자. 그래서 지금 사역지를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되는 건지 기도 중에 있어. 저거도 차는 안 팔고 여자 꼬시고 있네. 그거 보면은 차는 못 파는데 여자는 잘 꼬셔. 근데 차 내부 되게 깔끔하다. 이 친구는 김시연이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짝사랑했던 내 첫사랑이다. 언제나 명랑하고 밝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았다. 고등학교 때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어렸을 때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렸던 마음이 다시금 느껴졌다. 그럼 시연이 너 결혼은 한 거지? 아직 안 했지. 지금은 혼자 사역하고 있어. 재민이 너는? 나도 아직. 진짜? 난 너가 당연히 결혼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오히려 네가 결혼했을 줄 알았는데. 너 어렸을 때 항상 인기도 많고 그랬었잖아. 내가 인기는 무슨. 시연이 넌 여전히 예쁘구나. 너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 넌? 나도 같이 사역하겠다는 남자가 없네. 그럼 너 아예 혼자 지내는 거야? 그런 데서 여자 혼자 지내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 뭐 위험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처럼 얼굴도 예쁘고 그냥 위험하지 않냐고. 그래서 가끔 야시장 같은데 장 보러 가면 좀 무서울 때도 있어. 그래 그 밤에 위험하지. 그 혼자 다니고 그러면.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뭐야. 뭐 결혼을 하려면 선을 보든가 아니면 뭐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든가. 뭐 현지인이랑 결혼할 거야? 그런가? 그런데 막상 결혼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고 무작정 기다리기가 조금 그래.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보면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재민아, 이런 차는 하루에 몇 대씩 팔려? 재민아! 이런 차는 일주일에 한두 대씩 팔려. 그렇구나. 근데 재민아, 차 사도 돼? 괜찮은 거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딴 차도 한번 볼래? 그래, 네가 그냥 골라주면 되겠다. 나 꼭 아반떼 아니어도 돼. 그럼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라도 가볼래? 나 운전 못한다니까. 맞다, 면허 없다 그랬지. 너가 운전하면 되겠다. 내가? 아니 네가 살 차인데 내가 운전해봤자 뭐해. 네가 느낌을 알아야지. 난 조수석에서 승차감 느끼면 되지. 아. 그리고 너랑 드라이브도 좀 하고.
너무 좋다 재민아. 나도 너무 좋아 시연아. 이대로 쭉 어디 놀러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싶다. 아 진짜? 그럴까 그럼? 내가 저기 그 진짜 맛있게 하는 간장게장집 아는데.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걔를 못 먹어. 아 그렇구나. 걔를 못 먹는구나. 간장게장이 뭐냐 이 재민. 우와 정말 예쁘다. 설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 그 걔가 멍멍이 걔 아닌 거 알지? 알지 바닷개. 내가 설마 간장게장 걔를 그 개로 알았을까봐? 너무 바보로 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딴 거 먹으러 갈까? 그럼 좋은데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 근데 재민아, 이 차 승차감 정말 좋다. 그치? 이 차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야. 배고프다. 시원하. 잠깐만. 왜? 뭐야 너 저 여자? 아 어렸을 때 친구야. 오. 아, 친구야. 재민아, 내가 아까부터 여기서 널 쭉 지켜봤는데 난 지금까지 6년간 너랑 같이 일하면서 너의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 무슨 표정? 지금 너의 표정은 마치 원숭이가 잘 익은 바나나를 봤을 때, 제주도 해녀가 조개를 캐다가 안에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우리 아들내미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떡꼬치를 봤을 때, 군인들이 새로 나온 맥심 매거진 커버 페이지를 봤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띵동 하고 현관문에서 택배 아저씨를 반겨줄 때의 표정이야. 아 진짜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좋아하는 여자야? 좋아했었지 어렸을 적에. 오케이, 너의 솔직한 답변 고맙다. 그거만 됐어. 나머진 이 형님이 다 알아서 해줄게. 아 뭘 알아서 해. 얼른 가봐 임마. 기다리신다. 아 그 표정 유지하고. 유지하기 뭘 유지. 자식,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되겠다. 여기에 이거 작성하고 그리고 밑에 서명하고. 아 근데 재민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저 프라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저거 두꺼비 같아서 싫어. 아 뭐 내가 탈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탈 건데 뭐. 아무튼 그거 작성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실장님, 설마 지금 지난주에 들어온 아반떼 700에 파는 거 아니지? 응? 이거 최 실장님이나 사장님 아시면 뭐라 할 텐데. 아니야. 770에 쓸 거야. 내가 다 들었는데 700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70은 내가 해주기로 했어. 70을 해준다니? 뭘로 해줘? 친구야. 중학교 때 친구. 그래서 개인적으로 70은 내가 해주기로 했어. 어머 어머, 왜 또? 좋아하는 여자구나? 모르는 척 해라.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맞네,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긴 뭘 좋아해. 그냥 친구야. 근데 실장님 개인 돈 70만 원을 그냥 해줘? 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제 해외에서 성교하는 애야. 엄마 차 사러 온 거고. 어머, 내가 지난번에 해외 갈 땐 선크림 한 번 안 빌려주더니? 야, 너랑 쟤랑 같냐? 쟤는 지금 해외에서 성교하는 애고, 너 지금 세부 구부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무튼 나 모르는 척 해라. 남자들이랑.
감사합니다. 다 했어? 어디 보자. 아 그리고 재민아, 내일 우리 삼촌이 와서 차 가져가실 거거든. 아, 너 면허 없다 그랬지? 한 10시 정도에 오셔서 삼촌이 가져가. 아니야. 내가 갖다 줄게. 주소 말해봐. 아니야 괜찮아 재민아, 내일 삼촌이 오시면 되는데 뭐. 아니 나 내일 어차피 한가할 것 같은데 내가 갖다 줄게. 아 정말 괜찮은데. 아 근데 내가 내일 오전엔 좀 힘들고 오후에 갖다 줄게. 괜찮아? 너 괜히 바쁜데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주소 불러봐. 어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아 그럼 뭐야? 그럼 15년 만에 본 거야? 쟤 15년 넘었지? 뭐 하는 사람인데? 해외에서 선교사 하고 있대. 누가? 김시연? 걔가 선교사 됐다고? 너도 아는 애야? 응. 얘도 같이 교회 다녔지? 뭐야? 그럼 김시연이 너 일하는 대로 찾아온 거야? 응. 혼자 어머니 찾아러 왔었어. 와, 걔 어렸을 때부터 선교인가 봉사인가 얘기하더니 야 진짜 선교사로 나갔네? 너도 기억하는구나. 어느 나라로 갔는데? 인도? 아니다, 싱가폴? 뭐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어디 나와 있다 그랬는데. 그 친구 결혼은 했대? 아니, 아직. 그럼 지금이라도 잡아봐. 알아서 너한테 찾아왔잖아. 잡긴 뭘 잡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그러니까 잡아야지. 다 큰 성인이니까. 남친 있대? 물어봤어? 응. 아직 없대. 잘 됐네. 갑자기 아파. 근데 걔랑 잘 되려면 너도 선교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기는 너도 선교사면 되잖아. 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내가 무슨 선교야. 난 그런 거 못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 널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인. 그래. 아, 됐어. 본네트 좀 열어주세요. 네. 생각보다 깨끗하진 않네요. 깨끗하지 않다니요. 이 정도면 엄청 깨끗한 거죠. 아니에요. 제 기준에선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너무하시네. 그럼 새 차를 보러 가셔야지. 새 차 살 돈이 없으니까 중고 보러 온 거죠. 아니 그럼 당연히 중고차 기준으로 보셔야죠. 안에도 생각보다 깔끔하진 않네요. 저 두 분 다 왜 이러세요? 예? 중고차를 중고차로 보셔야지. 응? 새 차 보러 오신 사람처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앞범퍼는 좋네요. 범퍼는 새로 교체한 겁니다. 그럼 무사고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아니죠. 범퍼를 누가 사고로 쳐요? 어쨌거나 부품 교체하신 거 맞잖아요. 아니 범퍼는 원래 그냥 단순 교환으로 처리되는 거지 사고 기록으로 안 남아요. 뭐야?
웬일로 박 실장이 손님한테 더 말리는 것 같다. 그러게. 진상 중에 진상이 온 것 같은데? 여기 뒷범퍼는 움푹 들어간 곳이 있네요. 어디요? 거긴 하단이라 보이지도 않잖아요. 누가 거기 이러고 올려다봐요. 제가 보잖아요. 됐어요. 그럼 딴 데 가세요. 아니 딴 데를 가라니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지 진짜. 아니 중고차 사러 와서 뭐 계속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딴 데 가요? 가요 가. 나 안 팔아 안 팔아. 이야, 박 실장도 안 판다고 할 때가 있네. 고객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진짜 안 팔겠다고요. 나 같아도 안 팔겠다. 갈 때 가더라도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나 아반떼 좀 빼고 올게. 응, 갔다 와. 여보세요? 시연아, 나 여기 앞에 왔어. 아 그래? 그럼 내가 바로 내려갈게. 5분만 기다려줘. 그래 알겠어. 재민아, 금방 나왔네. 이거 마셔. 고마워. 너 바쁜데 괜히 여기까지 불러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오늘 한가하다고. 오늘이 제일 안 바쁜 날이야. 아 진짜? 그럼 차 보러 온 손님들은? 손님들은 오늘은 안 와. 오늘 같은 날은 한 명도 안 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시연아, 혹시 오늘 바빠? 아니 나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럼 우리 어디 바람 쐬러 갈래? 아 진짜? 그래 가자. 정말? 응. 어렸을 땐 그냥 친구였는데 어느 날 넌 내게 찾아와줬어. 갑작스럽게 내게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어. 소심히 혼자만 좋아했었던 조심스럽게 내게 자신이 없어 말하지 못해서 이제야 네 앞에서 고백하고 싶어. 재민아,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아, 아니야. 나도 피곤해서 자고 있어. 정말 고마워. 정말 너무 좋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아, 그럼 너 언제 다시 나가? 일들이 정리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뭐 다음 주나 빠르면 이번 주말에 나갈 수도 있고. 전 다시 나가는구나. 그리고 재민아, 이거 내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인데 생각나면 기도해줘. 나 여기에서 훈련받고 나갔거든. 그래, 알겠어. 그리고 재민아, 우리 조만간 밥 먹자. 내가 쏠게. 너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줬는데. 그래, 좋지. 그럼 이건요? 이거는 1,800만 원이고요. 무사고에 주행거리는 8만 킬로, 옵션은 썬루프 있습니다. 저거는요? 저 차량은 1,650만 원이고요. 저 차량도 무사고에 주행거리는 7만 8천 킬로, 풀옵션입니다. 아, 이거는요? 저 차량은 2,200만 원이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말씀해 주세요. 뭐 인터넷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히 찾으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든가 어느 정도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전 우선 오토여야 돼요. 여기 있는 차량들 다 오토예요. 요즘에 수동 거의 없어요. 아, 썬팅 되어 있는 걸로요. 썬팅도 다 되어 있습니다. 내비는? 내비도 물론 다 당연히 되어 있고요. 엉따. 엉덩이 옵션은 다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지금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들은 열선 시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트렁크가 좀 큰 차였으면 좋겠는데 골프 치고 그래서 짐이 좀 많아서. 그럼 당연히 SUV로 가셔야죠. 근데 SUV는 타고 내리기에 좀 너무 높지 않나? 아유, 그렇죠. 그러면은 세단으로 가셔야죠. 근데 세단은 또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걸? 내가 굳이 중고차를 사려는 이유는 좀 비싼 차를 타고 싶은데 비싼 차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더 비싼 차를 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국산차 좋은 거 살 바에 그 5천만 원으로 중고 외제차를 타겠다는 거지. 아, 그렇죠. 그게 바로 중고차의 메리트죠. 아, 그리고 그 트렁크는 손으로 열고 닫는 거 말고 그 버튼으로 이렇게 하는 거. 파워 트렁크요? 그거 저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트렁크 닫다가 드레스 찢어진 적 있어가지고. 이제 찢어지실 일 없으실 겁니다. 자, 쉽네? 3,500? 아니 왜? 내가 너무 깎았나? 됐어요. 알았어. 그럼 3,600? 아니, 그럼 난 뭐 남어? 3,600이 하면 그럼 난 마이너스지. 아니, 솔직히 고객님 여기 오신 순간부터 얼굴도 이쁘시고 목소리도 이쁘시고 아니, 멀리서 오셨다니까. 입서비스 내 거 아니냐? 잘해드리려고 계속 서로 이렇게 노력하는데 닮아가. 많이 컸다 계속 최현주. 고객님 오전부터 보여드린 차가 몇 둘이 대냐고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보고 배워라 임마. 내가 사람 말하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시고. 지금 고객님 보시는 동안 나 손님 솔직히 2명 이상은 받았어. 근데 지금 이게 몇 시간째야. 난 지금 점심도 못 먹고 계속 고객님 오전부터 보여드린 차만 몇 대냐고요. 아니, 내가 내 손님 지금 다른 딜러들한테 넘기고 지금 고객님한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3,600이 달라 그래. 알았어요. 그럼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절대 안 하는데 고객님이 워낙 내 이상형이니까 3,700까지 해드릴게. (4,000이거든요) 300 거슬러 주세요.
왜요? 300 없어요? 아니요, 있을 겁니다. 아니요, 있어요. 예. 키부터 주셔야지. 도대체 그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랑 엄청 가까운 친구라서요. 내 친구든 염라대왕이든 적어도 그 마이너스 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 그래? 너 저 아반떼 저 얼마에 데리고 왔어? 670이요. 670. 거기에 세차하고 정비소에 맡기고 이것저것 등록하고 일주일치 주차비까지 나면 얼마야? 770입니다. 770. 근데 내가 그거 산수를 잘 못하는 모양이야. 770 빼기 770이 0인데 세차하고 정비하고 그러면은 그 누구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그게 다 빨짓이지 그게. 이번에만 그런 겁니다. 워낙 사정이 딱한 친구라서. 너 박정규 제가 몇 달째 판매형인지 알아? 3달? 5달이야. 그럼 제가 한 달에 몇 대씩 팔아제끼는 줄 알아? 한 7, 8대. 15대야 15대. 그러면 너는 그 몇 대씩 팔어? 3대 정도. 그래 3대. 아니 그마저도 너 맞은 거에 안 남기고 팔고 있잖아. 네가 무슨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뭐 나일라임 오래지나무 뭐 그런 거야? 헌혈하는 거야? 헌혈하면 뭐 증서라도 주지. 이게 그 박정규는 500에 사가지고 1000에도 팔고 2000에 사가지고 3000에도 팔어. 제발 좀 악착같이 좀 해라 좀.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어떻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냐? 어? 죄송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되게 다 필요 없어. 너 개구라를 쳐도 되고 개뻥을 쳐도 되니까는 너 무조건 1원이라도 남기고 팔어. 알았어? 네.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줄 알았다. 여기 2차 좀 보러 왔는데요. 아, 예. 어떤 차 보여드릴까요? 이거 K5 13년형 맞죠? 네네. 근데 저기도 K5 13년형 있던데 키로수도 비슷한데 왜 200만 원이나 더 비싸죠? 아, 이건 그냥 K5가 아니라 더 뉴 K5예요. 뉴는 무슨 놈의 뉴야? 다 준 건데. 아니. 그 2010년부터 13년까지 나온 모델 이름이 K5고요. 13년부터 15년까지 나온 모델 이름이 더 뉴 K5예요. 그럼 그냥이랑 더 뉴랑 뭐가 다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소나타 2, 3, 4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름만 K5, 1, 2 이렇게 안 나오고 앞에다가 더 뉴를 붙인 거죠. 이거 성능 기록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이거 휠 얼라이먼트도 다 맞춘 거죠? 네, 그럼요. 정비할 때 다 기본으로 맞추죠. 엉따, 내비, 불박, 썬루프 다 있나요? 불박은 없고요. 근데 원하시면 제가 싸게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에어백은 다 한 번도 터진 적 없던 거죠? 네. 와, 저것들 하루 종일 여기 있네. 왠지 내일도 올 것 같은데. 왔어. 쟤네들 아침부터 온 애들 아니야? 오늘 차만 한 20대는 봤을 거다. 그래서 무사고예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무사고 차량이죠. 아니 뭐 공식적이고 그런 거 말고 기록에 남는 거 말고. 뭘 물어보시는 건지. 이 차 어디 갖다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죠. 그럼 어디라도 긁혔어요? 안 긁혔어요? 살짝이라도? 에이, 살짝이라도 긁힌 건 있죠. 그럼 사고 차량이네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차들 다 사고 차량이게요? 지나가다 나뭇가지에도 긁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옆에 이 차는요? 기록 좀 볼게요. 우선 여기엔 사고 기록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우선 그것만 봐도 범퍼를 갈았거나 황금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사고 차량이네요? 사고 차량은 아닌데요. 그냥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혜 씨,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결정 지을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임재민님. 카메라맨도 나와주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 정직한 상인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중고차 시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임재민님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정직한 딜러를 찾아라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침부터 20대 정도의 차량을 보고 또 7분 정도의 딜러를 찾아봤는데요.
임재민 딜러님께서 항상 솔직하시고 또 친절하시고 정직하신 딜러로 선정되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좀 많이 당황스럽고요. 저도 이게 뭔가 싶었죠. 보통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네. TV로 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 그나저나 임 실장님 핸드폰 완전 불났네. 잘 됐지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봤는데 진짜 신기했다니까. 우와, 대박. 아, 나 일하느라 못 봤어. 그거 재방송 언제 나와? 몰라. 그 재방송이나 하려나 모르겠네. 임재민 완전 출세했네. TV에도 나오고.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죄다 나한테만 전화 와서. 정직한 판매원으로 TV 나갔으니까 게임 끝났네. 겸손해라. 교만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간다. 야, 근데 니네들 혹시 꿈 같은 거 상담해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는 분 있냐? 꿈? 내가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말해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래, 말해봐.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누나가 먼저 상담해줄게. 아니다, 됐다. 뭐야 이 자식.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냐? 무시하냐? 목사 딸이 웃음냐? 뭔데 그래? 알겠어. 들어봐. 재민아, 너 아니었으면 나 바가지 썼을 거야. 그러게. 너 같은 애들이 사실 우리 딜러들한텐 제일 밥이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도 참 대단해. 겁도 없이 혼자 중고차를 보러 가고. 그래도 잘 왔어. 덕분에 이렇게 보게 됐잖아. 그럼 넌 계속 거기에서 일하는 거야? 그치? 뭐 당분간?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고? 그럼 교회도 잘 나가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지. 다행이다. 옛날에 우리 교회 애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애들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게 안타깝네. 아, 근데 넌 어떻게 선교 나가게 된 거야? 뭐 얘기하자면 긴데 나도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 계속 강하게 말씀도 주시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 궁금하네. 아 맞다. 나 너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내가 뭘 찾았는 줄 알아? 뭔데? 너가 나한테 준 편지야. 편지? 그게 뭐야? 나 이사 간다고 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준 편지. 잠깐 줘봐. 내가 읽어줄게. 아니야. 시연아, 이제 내일이면 정말 이사를 가는구나. 그동안 한 동네에서 지내서 너무 좋았는데 너가 가면 심심하겠다. 넌 항상 인기가 많았으니까 거기에 가서도 잘할 거야. 애들이 너를 많이 좋아할 거고. 가면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 너가 떠나니까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 나 사실 널 좋아해. 중1 때부터 좋아했었어. 이렇게 썼다고? 그래, 이거 네 글씨잖아. 나는 널 정말 좋아하는데 너가 항상 진성이 오빠가 멋있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했어. 이제 어차피 너가 떠나니까 말하는 거야. 거기서도 건강히 잘 지내. 안녕, 너의 친구 재민이가. 야, 굉장히 민망한데. 아, 귀여워. 나도 어제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다고. 아, 진짜 옛날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날 시연이가 정확히 어디서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언제까지 할 생각인지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못했다. 정말 시연이의 사역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보단 그 사역이 내 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연관이 있다면 나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옆에 앉아있는 시연이를 쳐다보며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여자와 평생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만 다가왔다. 그렇게 난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시연이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안 나가? 어디? 성규 안 가지? 임 실장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아니야. 어디 아파? 약이라도 사다 줘? 아니야.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그럼 뭐 커피라도 사다 줄까? 헐 대박. 저 남자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임재민 실장님 혹시 여기 지하 3층에 계신가요? 아, 임 실장님이요? 아, 잠시만요. 실장님, 저 사람 누구야? 실장님 찾아왔대. 누구? 아, 마세라티?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면 되는데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어차피 여기서 별로 멀지도 않아서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차가 이 차 맞죠? 네, 그냥 빨리 처분하려고요. 아,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저기 에어컨 필터를 갈 때가 됐는지 살짝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후진하다가 뒷범퍼를 살짝 긁었는데요. 뭐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새로 갈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장거리 뛴 적은 거의 없고요. 회사 집 뭐 거의 출퇴근용이라서요. 아, 저기 거의 와이프만 타던 차라서요. 깨끗하네요. 뭐야, 결혼했어? 사고 난 적은 없는데 앞유리를 통째로 갈았어요. 네? 앞유리는 왜? 아,
그 앞차가 화물차였는데 돌이 살짝 튀어가지고 모서리에 금이 갔었거든요. 아, 근데 사장님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보통 다른 분들 뭐 갈고 새로 바꾸고 했어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사장님처럼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요. 에이, 그래도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죠. 그럼 저야 좋지만 가격 잘 받으시려면 이렇게 다 말씀하고 그러시면. 잘생겼는데 착하기까지 해? 아, 나 나쁜 남자 좋아하는데. 임 실장님이 잘해 주실 거잖아요. 저도 봤어요. 정직한 상인을 찾아라. 아, 정직하신 분이니까 잘해 주시겠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빼놓고는 차 상태 진짜 좋아요. 근데 사장님 다른 딜러들한테 가서 이러시면은 차값 진짜 똥값으로 쳐줘요. 그럼 뭐 똥값 받는 거죠. 속여서 잘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차 진짜 깨끗하네요. 그 와이프가 진짜 아끼던 차였거든요. 진짜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이네요. 그래요? 뭐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산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실례지만 차 상태 괜찮은데 왜 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와이프 차거든요. 와이프가 몇 년 전부터 구호단체 통해서 아프리카에 기부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자기 차 필요 없다고 차를 팔자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요. 차판 금액 전부를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고요. 아, 크리스천이세요? 크리스천이세요? 네, 크리스천입니다. 아, 역시 정직한 판매원. 근데 와이프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제차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댈 땐 언제고, 뭐 친구 따라 교회 한번 나가더니 언제부턴간 혼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결국엔 저까지 전도하고요. 나도 내일부터 교회 나다니까. 항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기 건 하나하나씩 내려놓더니 이젠 정말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좀 봤죠. 그렇게 철없던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물론 와이프랑 더 기도해봐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선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치관이 완전 바뀌더라고요. 천국에 투자해야죠. 그동안 너무 저만 보고 살았어요. 꾸미고 가꾸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까. 그분의 나라와 나는 그 순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솔직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결국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시연이 핸드폰 아닌가요? 아, 네. 시연 언니 그저께 다시 해외로 나갔는데. 그저께요? 네네. 원래 다음 주까지 있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 일 생겼다고 급하게 나갔어요. 저기 혹시 어느 나라로 갔나요? 근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뭐야? 바로 끊으면 어떡해? 물어봐야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내가 왜 끊었지? 빨리 다시 전화해. 소연이구나. 소연? 시연이 여동생이야. 그럼 더 잘 됐네. 아는 사이니까 빨리 다시 전화해.
됐어. 왜? 뭐 이미 떠났는데 뭐. 그래, 떠난 건 알겠는데 알기나 좀 하자. 어디로 갔는지. 알아서 뭐해. 이미 갔는데 괜히 미련만 남지. 운명은 무슨 운명이냐. 야, 남자가 이렇게 적극성이 없어서 어떡하냐? 빨리 전화해봐 다시. 됐어.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겨. 으이그. 아, 그나저나 걘 왜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갔냐? 인사라도 하고 가지. 그러니까 걔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었으면 얘기하고 갔겠지. 근데 그냥 간 거 보면 나 혼자 착각한 거야. 에휴, 웬일로 여자랑 썸 좀 타나 했더니. 이쪽에 앉으세요. 우선 여기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예. 컴패션 1대1 후원 하시나 봐요? 아 예. 그 탄자니아 어린이 4명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겠죠. 그냥 저야 뭐 한 달에 조금씩 보내는 건데요. 뭐. 와. 사장님 혹시 명함 있으시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아 예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아 목사님이시네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하시는 거구나. 예,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좀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꼭 벤이 필요해서. 아이고 저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럼 30 더 빼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도와야죠.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 1명 어린이 후원하기 쉽지 않은데 4명씩이나 하시고. 아닙니다. 저기 직접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죠. 저야 뭐 한 달에 돈 조금씩 보내는 건데요. 뭐. 아니 뭐 혹시 모르죠. 뭐 직접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요? 그럴 리가요. 뭐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뭐 제가 목사일 줄 알았나요? 뭐 저도 뭐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뭐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꿈이요? 예전에 꿈에서 저에게 아이들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죠. 네, 뭐 또 문제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일 모레 받으러 오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괜찮아요? 뭐가? 아니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은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얼굴에 다 쌓였네.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남자들이랑 이해할 수가 없어. 동남아에서 이슬람 국가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지? 그 세 나라뿐이야? 일단 뭐 대표적인 거는 그 세 나라긴 하지. 따지고 보면 방글라데시도 이슬람 국가고 태국 남부도 이슬람 지역이지. 근데 확실히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내 꿈에서 보내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쪽 계열에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조사 많이 했나 보네. 너희 삼촌 어디서 선교하신다고 했지? 우리 삼촌 인도네시아 거기 수마트라 섬에서 메단이라는 도시. 인도네시아? 야 그러니까 그 시안이란 친구한테 연락해보라니까.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때? 연락도 하면 안 되냐? 정말 나랑 맺어주신 짝이라면 내가 굳이 연락 안 해도 안 당해주시겠지.
아이고 너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놓친다. 아무튼 고마워 세령아. 그래. 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끊어. 선생님야말로 정말 그대로세요. 아이고 됐어. 이제 그런 말 안 믿어. 네 진짜요 선생님 진짜. 빈말이라도 늙었단 말보단 기분이 좋으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젊은 사람들 바쁜 거 빤히 다 아는데 가끔 전화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뭐. 그래도 연락은 제가 제일 자주 하죠. 혹시 뭐 저보다 연락 자주 하는 애들 있어요? 연락은 뭐 얼마 전에 시연이 한국 들어왔다고 연락 왔더라. 아 시원해요. 맞아요 여기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일하는 데 와서 만났어요. 그래 얘기 들었어. 아 쉬는구나. 시원이가 말해요? 그래 너랑 시간 맞춰서 같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내가 됐다고 했어. 아 정말요? 아 근데 시연이 며칠 전에 출국했어요. 급하게 나가볼 일이 있어서. 거기 사역이 일이 많나 보구나.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재민이 너 표정 봐서는 뭔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이 있어 보이나요?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딱 보면 알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꿈을 꾸고 있어요. 꿈? 네. 모르는 동남아계 애들 얼굴이 보이고 처음 보는 깃발들도 보이고 원숭이도 보이고. 근데 이 꿈을 제가 거의 매일 밤 꾸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 친구들은 하나님이 널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냐, 목사님 같은 분한테 가서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기도는 해봤어? 기도는 한다 그러면서 거의 못했어요. 일 때문에 바빠져서. 너는 그 꿈이 무슨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고민인 게 시연이가 저 일하는 대로 찾아왔었다고 했잖아요, 우연히. 응, 그래.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시연이가 저한테 준 선교단체 팜플렛도 그렇고 그리고 어저께 어떤 목사님께서 봉고차 사러 오셨는데 그분도 저한테 똑같은 팜플렛 주셨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긴 진짜 그러네. 그리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시연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 너 첫사랑이었잖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 네가 어릴 적에 나한테 말해놓고선 아이고 네가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니? 제가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했다고요? 그래, 네가 나보다 기억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구나. 근데 시은이를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좋아졌어? 아니 좋아졌다기보다 뭔가 좀 설레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감정이 어떤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물어봤어. 결혼을 했냐고. 걔 아직 싱글이라던데? 네 맞아요. 성교할 남자 만나야 된다고 뭐 기다릴 거래나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래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민이 너 지금 고민하는 건 뭐야? 선교사로 부르심이야? 아니면 시연이랑 잘 되는 거야? 글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아니? 뭐예요? 이성과 감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합리화요?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모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할 목사가 어디 없나부터 보고, 찬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찬양팀에서 어디 설 자리는 있나 살펴보고, 재민이 너도 너 스스로 네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 네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면은 선교만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봐야지. 거기다 시연이를 좋아하는 감정을 섞으면 절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시연이가 나랑 잘 되면 선교사가 맞고 시연이가 나랑 잘 안 되면 선교사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선교는 선교고 시연은 시연이야. 그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돼. 자, 마셔. 그날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내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시연이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내 선교사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 안에 선교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시연이와 잘 되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 인생을 선교에 어느 정도 바칠 수는 있다는 나만의 계산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내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다. 많은 청년들이 찬양 사역의 비전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인 경우가 많고, 어린이 사역의 비전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처럼 선교의 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선교의 관심보다는 같이 사역할 사람에만 관심이 있다거나 단기 선교를 한번 가봤던 나라에 대한 추억이 있다든지 국내보다는 해외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면 먼저 그 분야가 나랑 잘 맞는지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또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포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즉각 순종의 자세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 자세가 된 사람이라면 찬양이든 선교든 어떤 형태의 부르심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최 실장님 굿모닝. 너 머리 언제 잘랐어? 어때요? 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진짜요? 저 예뻐요? 예쁜 건 아닌데 나쁘진 않아. 뭐야 그게? 야, 전화 안 받을 거야? 여보세요? 예, 제 임재민 맞습니다. 소나타 11년형이요? 아, 예, 있습니다. 아, 예, 그럼요. 예.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어이 실장,
오늘도 저 수고가 많아? 예. 아이 앉아있어. 이거 마시고 해.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진하게 마시지? 2샷.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진하게 마시지? 2샷. 도대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넌 일이 잘 풀릴수록 어떻게 표정이 더 어두워지냐? 3개월 넘게 혼자 계속 판매왕도 하고 있고 매일같이 이렇게 알아서 고객들한테 전화도 오고 사무실 자리도 이렇게 좋은 데로 바뀌고 그렇게 너 괴롭히던 곽 사장도 저렇게 널 이뻐하는데 도대체 뭐가 고민이야? 너 또 설마 그 성교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냐? 우리 작은 아빠가 선교사라서 내가 아주 잘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만 갖고 호락호락. 야 어디가? 야 왜 그래? 이게 뭐야 이거 나 주는 거야? 아이 참나 이게.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나 오늘 결혼기념일인가? 이 상품권이야? 뭐 뮤지컬 티켓 뭐 그런 거야? 어디 갔어요? 아 도대체 왜 그래? 아 이거 이유라도 좀 말해봐. 몸이 안 좋아? 아닙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아 그럼 갑자기 왜 그만두겠다는 거야? 혹시 저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최 실장이 괴롭혀? 아닙니다. 아 그럼 뭐야? 아메리카노가 맛이 없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차파한 일을 하는 게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 임 실장, 아니 정신 차려. 지금 자네가 대한민국 중고차 딜러 중에서 최고야. 지난번에 방송 타고 봐봐.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전화하고 있지. 자네가 웬만한 중고차 딜러 4명, 5명보다 훨씬 더 많이 팔고 있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판매도 예전보다 10배는 넘게 하고 있고 돈도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이 벌고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땐 최 실장한테 넘겨야 할 정도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아 근데 왜 그래? 전 이제 해외에 선교를 하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 선교가 뭐야? 아 그 해외 나가서 봉사처럼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아 그걸 왜 네가 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중고차 딜러로 부르셨어? 죄송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어렵게 내린 결정입니다. 임 실장님 뭐예요? 미안해. 그렇게 됐어. 뭐예요?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미안하다. 머리 잘랐네? 귀엽네. 어려운 결정 내렸다. 우리 집에서도 나한테 포기한 일을 너가 해내는구나.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고 임마. 고마워. 고객들 번호 나한테 꼭 다 넘기고. 이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겠군. 그렇게 나는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이상한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었다. 나는 홀가분한 마음을 갖고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정말 나를 부르신 거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1년 넘게 국내에서 여러 일들을 정리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내 자신을 준비하였다.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 자신을 준비해 나갔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낸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다. 항상 부담스럽게만 생각했던 선교사로서의 생활이 이제 나의 일상이 되어 하루하루 기쁘게 지내고 있다. 이곳에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팔았던 중고차 한 대 한 대만큼 보람이 있고 뿌듯하게 느껴진다. Orang Melayu banyak makan nasi.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 덕인지 이제 이곳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언어는 되는 듯하다. 나만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은 아직 없지만 현지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도우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선교사님은 이제 나만의 사역을 찾아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조언을 해주시지만 나는 아직까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보통 선교사들은 이곳에 오면 1, 2년 사이 어느 정도 언어를 익히고 사역에 뛰어든다고 하지만 나는 워낙 소심한 성격 탓인지 조금 시작이 느린 듯하다. 한국에서 같이 훈련받고 파송받은 몇몇 선교사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들 하는데 나는 날씨든 음식이든 문화든 말레이시아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할 뿐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으니 다른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보다 2배, 3배로 더 열심히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헬로? 아이고 임 선교사님.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요. 목사님도 잘 지내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도 편지도 잘 봤습니다. 아, 예. 나도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말레이시아 가보고 싶은데. 진짜 한번 오세요. 사모님도 같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상호도 임 선교사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가끔 묻고 그러는데. 사모님도 잘 지내시죠? 아이 그럼요, 잘 지냅니다. 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까지 다 주시고.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아, 예. 말씀하세요. 카톡으로 부탁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목소리도 들을 겸 전화 한번 해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내가 그 김에스더 선교사라는 분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보내주기로 했는데. 김에스더 선교사님이요? 그 저기 쿠알라 트랑가누 쪽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 트랑가누요? 아니 그 에스더 선교사가 있는 곳이 트랑가누 중심지가 아니라 저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섬이라서.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김치 떨어질 때만 찾아오시고. 내가 그랬나?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에? 시내 나올 때만 나오지 마시고.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뭐. 아유, 다 형님 만날 시간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가실 때 그 김이랑 멸치 좀 싸가세요. 저번 주에 한국에서 엄청 많이 왔어요.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해서 미안하네.
대신에 형님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사역은 잘 돼가세요? 뭐 아직 사역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이른데 뭐 이제 틀 잡아가고 있는 정도지 뭐. 잠시만요. Hello. Yeah, Tyler. What? No. Come on. Hey, you know this shit has to get done by this week, right? What do you mean he changes? I don't give a shit what he says. Just get it done by this week, okay? Or this deal is over. I'm damn serious. Yeah, you better. 아 스트레스 받아. 왜? 형님, 형이 여기서 사역하신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약속 안 지켰어? 아니, 제가 여기서 5년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었으면 1년 만에 끝날 거를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어요. 여기 애들이 얼마나 느려 터진지 아시겠죠 이제? 근데 여기 사람들이 느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빠른 거야. 어쨌든 저는 속 터져서 여기서 사업 못 하겠어요. 확실히 말레이 사람들이 느리긴 하지. 아니 근데 느린 것까지는 괜찮아. 막판에 가서 꼭 이래서 안 되느니 저래서 안 되느니 딴소리하고 핑계대니까 그게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저. 그게 여기 문화지. 우리가 이 문화에 맞춰야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진짜 이 양반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여기서 한 1년만 더 겪어보세요. 그럼 제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나야 뭐 여기 사업하러 나온 게 아니라 선교하러 나온 거니까 내 이득이나 수익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원래 선교라는 게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거지 뭔가 고치고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여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역시 임선교사님. 아 근데 난 뭐 선교사가 아니니까 형 사업 그렇게 했다간 망해요. 아니 근데 형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빨리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 아니 한국 잠깐 다시 들어가서 소개팅이나 선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결혼을 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 근데 뭐 다 때가 되면 알아서 결혼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 아 우리 형님도 빨리 김치 담가주는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아 근데 혹시 김에스더 선교사님이라고 아니? 김에스더?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니고 크리스천 이름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요? 저기 내가 아는 목사님께서 소포 좀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저기 쿠알라트랑 가는 쪽에서 사역하시더라고. 쿠알라트랑 가면은 여기서 한참 걸릴 텐데 차로 한 5시간은 넘게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치. 다음 주 중에 갔다 오려고. 아 맞다. 며칠 뒤 케일에 도착한 소포를 갖고 나는 먼 길을 떠났다. 말레이시아에 온 이후로 수도 케일에서만 지내다가 처음으로 외곽으로 벗어나는 일이었다.
Dia, tunggu sekejap ya. Esther, someone's looking for you. Esther dalam tanda sekarang. Awak nak tunggu kat dalam pun boleh? 몰래 줄까? Okey, cukup masuk. Esther, someone's waiting for you in the living room. Who is that? I don't know, but I think he's Korean. Really? 아, 김에스더 선교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민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김진규 목사님 부탁으로 이거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아, 이게 그 프로젝트구나. 네. 잠깐만. 혹시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KL에서 왔습니다. 케일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8,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아, 어떡해. 아, 혹시 그럼 케일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네. 그 뭐 사실 사역이라기보다는 제 말레이시아 온 지 2년 됐고요. KL에서 언어 훈련 받으면서 이제 뭐 사역 시작하는 단계예요. 아, 그러셨구나. 저 실례지만 선교사님께서는 어디에서 파송 받으셨어요? 누리사랑교회에서 파송 받았고요. 훈련은 케어 코너즈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아, 케어 코너즈 잘 알죠. 아, 저 혹시 바로 가셔야 되나요? 아, 다시 돌아가는 그 배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녁 식사라도 좀 하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제 KL에 다시 돌아가 봐야 돼가지고. 정말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KL에 가게 되면 그때 제가 꼭 식사 대접할게요. 아, 예. 그러면 되겠네요. 들어가세요. 아, 그래도 배 타시는 곳까지는 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그래도 좀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들어가세요. 내 마음편 한구석에 괜한 기대를 한 게 아니었을까. 애쓰덕임이라는 말에 시연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소포만 전달해주러 왔을 뿐 실망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펼쳐졌다.
다시 배로 돌아오는 길에 꿈에서 봤던 장면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5년 가까이 되는 꿈이지만 생생히 기억이 났다.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다. 내가 선교사로 나온 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 KL에 돌아오는 길에 저녁을 먹기 위해 한 시장에 들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네. 나도 잘 모르겠다니. 그러게. 그렇게 우리는 쿠안탄에 있는 한 야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너무 반가웠지만 또 당황한 나머지 서로 한참을 쳐다보고 웃기만 하였다. 토크 부탁받아서 여기 뜨랑가족까지 온 거야? 그래, 섬까지 들어갔다 왔다니까. 아 진짜 고생했겠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너도 말레이시아까지 선교 나올 줄은 몰랐어야. 그러게. 아니 내가 그 섬을 들어갔는데 진짜 큰 거야. 진짜 크지? 너 거기 가봤니? 나 가봤어. 울당섬 진짜 예쁘지? 너무 예뻐. 그리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마치 매일 서로 소식을 듣고 지낸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도 않았다. 지난 4년간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신 것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국내에서 2년간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말레이시아로 파송을 받았고, 시연이는 인도네시아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의 쿠안탄이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주셨다고 한다. 그날 밤 못다한 얘기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한 주 뒤 KL에서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KL에서도 우리의 얘기는 끊기질 않았다. 우리는 쉬지 않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아마 시연이도 나처럼 외롭게 사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KL에서의 만남은 시장에서의 만남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듯했다. 서로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지도 물으며 답도 제대로 못한 채 웃기만 했다. 이제 뭐 아주 적응해야지. 음식 힘들면은 사실 힘들지. 너는 그럼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나는 그날 시연이에게 어렵게 용기를 내서 그간 기도해왔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저기 시연아. 응? 사실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내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너 만나고 계속 기도해봤는데 우리 결혼하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결혼하자고. 이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뭔데? 아니 뭐 비슷하긴 한데 네가 한 3단계 앞서갔네. 4년 전 난 중고차 시장에서 어렸을 때 친구인 재민이를 우연히 만났었다. 어렸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던 친구였기에 그때의 만남이 더더욱 반갑고 설레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난 재정적으로 사역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인 일까지 여러 가지로 나에게 너무 복잡하고 힘든 시기였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급하게 다시 사역지로 돌아와야만 하는 일이 생겼고 재민이에게 차마 인사도 못한 채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인사를 안 하고 떠난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어떠한 미련도 아쉬움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나도 재민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사역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사역에 열심을 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복잡했던 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자 마음이 평안해졌고 다시금 재민이가 종종 생각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게도 누군가 나를 놀래키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저녁에 시장에 들렀을 때 그곳에 재민이가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 답은 해줘야지. 그래, 우리 결혼하자. (4년 8개월) 전 우연히 내 중학교 때 첫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생활한 지 2년 3개월째 우연히 들린 시장에서 그녀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던 나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다. 순종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 순종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것, 순종하고 선교지에 나간 것, 순종하고 목사님 부탁을 들어준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한순간에 갑자기 온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지 지켜보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더 큰 길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런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부르심, calling.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